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다날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다날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당시 휴대폰 벨소리, 그 다음에 뭐 통화 연결음 이런 거에 컨텐츠 사업을 펼쳤고요. 이후에 이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이제 선보였는데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휴대폰 결제 시장은 초창기 처음에 한 800억대에서 지금은 거의 7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쇼핑하고 맞물리면서 온라인 쇼핑의 그 성장 속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결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에서 그 결제 한도도 이제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휴대폰 결제, 소액 결제 서비스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다 봐서 이제 이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같이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는 시가총액은 3천, 잠시만요. 다날을 제가 아직 안 열었네요. 네, 다날. 예. 시가총액은 3,526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배당 수익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안 좋은 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5% 정도로 나오죠. 네. 이 외국인들의 비중은 결국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여야만 기본적인 외국인 보유 비중이 확보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비중은 좀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 결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머스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사업 부분이 거의 80.72%, 80.72%, 87.32%, 87.32% 정도 높은 수준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프랜차이즈 부분은 뭐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부분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시장은 다날이 지금 KG 모빌런스라는 또 기업이 있죠. 그 회사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또 쭉 보시면은 이 다날의 연결 대상 자회사를 보면요, 한 10군데 정도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이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있죠? 예. 그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날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 다음에 다날 핀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연결 사업으로 있죠?
네. 그래서 다날 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체인 쪽으로 다날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KG 이니시스와 KG 모비얼린스 또 NH 한국 사업의 결제 등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그런 휴대폰 내지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 쪽에는 다날과 KG 모빌리언스가 거의 상당수 거의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회사들 크기를 잠깐 보면은 KG 모빌리언스 하고 그 다음에 다날은 시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3,500억 수준이고 KG 모빌리언스는 3,800억 수준 정도 되고요. 뭐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이런 자본 총계들도 뭐 크게 뭐 다르지 않고요. 심지어는 매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KG 모빌리언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이 아니네, 그죠? 348억이 KG 모빌리언스고 109억이 다날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본다면 다날이 KG 모빌리언스보다는 돈을 좀 적게 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또 보면 확인해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지금 이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은 컨센서스가 지금 한 군데에 나와 있어요. 신한금융투자에서 9월 8일 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가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군데가 컨센서스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된 데이터를 좀 믿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한 군데 회사 한 군데 추정 기관의 그 컨센서스를 좀 따라가기는 조금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없는 것보다 나아요. 분명히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뭐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믿기에는 한 군데 컨센서스는 너무 취약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보시면은 지금 대주주가 이제 박성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수 관계인들 해서 한 18.9% 정도의 그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작습니다. 물론 뭐 중소 규모의 그 중견기업 업체 수준에서 뭐 그런 또 뭐 10% 20% 정도 되는 대주주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지분율이 떨어지긴 하죠. 대주주 그 경영진이라든지 또 임원들 뭐 연결되어 있는 특수관계 다 포함돼도 점점 지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중견 기업들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권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대주주가 뭐 그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 뭐 이런 쪽에 해석이 붙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이 회사는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계속 꾸준히 뭐 큰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테마는 테마 잠깐 보면요. 이게 자 보시면은 그럼 제가 이제 관리하는 테마죠. 관리하는 테마인데 지금 우리 다날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라는 그런 테마 업종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9번 결제 서비스 해갖고 지금 17채 업체를 제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비교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주도적인 테마나 업종에 비해서 결제 서비스가 이렇게 투각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키워 볼게요. 결제 서비스 이 자체가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테마나 업종은 아니다. 예, 그게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17개 업체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가는 업체들, 주도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평균적인 데이터니까 실질적으로 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주도적인 테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폰 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이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회사를 관심 두고 계속 그 실적을 지켜보면서 투자 여부를 계속 뭐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뉴스 같은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또 이 공시를 특별한 게 있나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비대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그 휴대폰 결제 시장, 쉽게 말해서 온라인 쇼핑과 연계되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은 조금 과거에 잡힌 게 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날인데요. 다날의 연간 실적부터 볼게요. 연간 실적 보시면은 2020년이 163억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 2021년에는 227억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PS도 282원에서 389원으로 이제 내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인 평가,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EPS와 매출액을 제가 5대 3대 2 비율로 가치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치 평가한 결과 올해 2020년은 전년 대비, 작년 2019년 대비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올해보다 약 34%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EPS, 매출액의 실질 성장, 그러니까 올해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실질 성장 액수 자체도, 절대적인 그 액수 자체도 플러스를 보인다. 제가 이 플러스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성장 기업을 찾아라고 하는 또 다른 코카의 주식 아카데미라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놨어요. 제가 위에 오른쪽 상단에 그 링크를 지금 걸어 놨으니까 그 링크를 참조해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영업이익, EPS, 매출액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내고 또 절대적인 그 성장률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거기 영상에 담아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0.65가 나왔고요. 내년 0.45인데요. 가치 평가는 0.5를 기준으로 아래일 경우에는 저평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적정 주가로 보고 1 이상이면 좀 고평가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0.65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있는 수준이다. 물론 완전 저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의 0.5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0.43으로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저평가가 돼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의 주가를 유지한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조금 더 저평가가 내년에 될 것이다. 가치평가는 참고적으로 이제 PER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로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평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 회사의 성장 그 전망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ROE는 지금 올해가 9.4 정도, 내년이 11.66 정도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성장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9.4라고 하면 지금 10이 조금 안 되죠. 이게 ROE는 10% 이상이 되어야만 좋게 봅니다. 그렇게 돼야 좋게 보는데요. 어쨌든 뭐 9.4, 그 다음에 내년이 11.66으로 간다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ROE 쪽에서의 어떤 내용도
나쁘지 않다. 물론 더 앞으로 11이 아니라 뭐 15, 20 뭐 점점 더 ROE가 성장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는 지금 3분기 실적은 약 97% 성장,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97%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4분기는 작년 대비 무려 684%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렇게 영업이익과 또 EPS 같은 게 워낙 낮았어 갖고 영업이익은 특히 적자를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은 684%로 아주 높게 나와요. 근데 뭐 특히 이렇게 적자가 있는 경우는 뭐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당연히 엄청난 폭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적자가 있을 때는 너무 이 퍼센테이지를 볼 필요는 너무 많게 신경 써서 와 정말 크다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이거만큼 또 좋은 소재가 없죠.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 소재가 필요한데, 여러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 턴어라운드의 소재는 사실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때는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해 흑자, 특히 그러니까 6억의 적자에서 47억의 이익을 봤다는 것은 대단히 큰 폭의 성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OY 누적으로 본다면요, 현재 올해 4분기까지의 예상 성장 실적 전망을 가지고 봤을 때는 현재 19%가 계산이 나오죠.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예요.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계산을 하든 연간으로 계산하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실적 전망대로 잘 가준다면 두 자릿수의 성장률, 그것도 2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이 내년이 많이 기대가 되죠. 34%의 성장성을 올해 대비 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상을 보면 조금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항상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주가입니다. 이건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종가를 기준으로 각 해당 연해 가장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연간 종가 기준입니다. 연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상승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또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올해 지금 다시 그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야기죠. 지금 뭐 고가나 저가, 여기 보시면 오렌지 석선이 이제 그 해당 연도에 가장 고가를 찍었던 그 가격을 표시했고요. 여기 보라색은 가장 저가를 찍었던 것을 표시를 했죠.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가가 상당히 오히려 작년 대비도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고가는 또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가 떨어졌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3월달 좀 큰 폭의 폭락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저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가가 같이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고가와 저가의 이 폭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변동이 아주 심한 한 해였다. 현재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서 2018년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2017년에서 2018년에 주가가 떨어진 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EPS,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업이익, 이 두 가지가 지금 급하게 떨어진 모습 보이시죠? 좀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매출액은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보기에는 그냥 옆으로 평평하게 갔다, 뭐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은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큰 폭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영업이익, 또 회사의 실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주가와 연동하게 되어 있다. 결국 실적에 그 주가가 반영된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18년에 이 하락은, 주가의 하락은 영업이익과 EPS의 하락으로 당연하다. 이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왜 이렇게 영업이익과 EPS가 하락을 했느냐?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 이 두 가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 신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많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또는 EPS 부분,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EPS 부분이 조금 이 성장률이 떨어졌죠. 네,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은 신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사업에 투자했던 그게 만약에 신사업이 잘 자리를 잡고 성장 방향으로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게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2018년에 하락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EPS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죠. 예, 좀 깜짝 놀랄 만큼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고 매출액도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EPS도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반영해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2019년에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못 올라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2018년에 어떤 받았던 충격, 2018년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알에 실적 전망을 되게 다들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좋게 보고 있다가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많이 지금 하락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 원인은 신규 시설, 신규 사업 투자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까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컨센서스로 전망하고 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쉽게 말해서 어닝 쇼크가 난 거예요. 어닝 쇼크가 나다 보니까 그게 그 이후에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던 게 안 좋아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당시까지도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다 검증이 됐고 또 그 이유도 알게 됐고 그런 반영이 충분히 됐다는 게 나와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다시 말해서 주가가 그 기업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20년이 지금 상승하는 것도 2018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또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또 분명히 그 기업 또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2019년에 떨어졌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저효과라 그러죠. 예. 2019년도에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 조금 이렇게 다른 해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한 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종가를 만들지는 몰라요. 이게 뭐 이렇게 더 떨어져서 마감될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마감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작년에 실적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되지 못한 미반영분이 지금 올해 좀 특히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021년에 실적 성장이 다 좋죠? 실적 전망이 다 좋죠. 그래서 EPS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다 좋아 보이는데 올해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올해 EPS가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EPS가 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올해는 EPS가 오히려 작년 대비 조금 떨어져요. 약 31% 정도. 지금 410원이 작년에 EPS였는데 올해 282원의 282원의 EPS다. 이게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물론 아직 실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적, YOY 누적으로 봐도 2020년 올해 4분기를 봐도 282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봐도 282원이 지금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올해의 282원이라는 EPS 실적 전망이 조금 맞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EPS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주가에 분명히 부담을 줄 수 있다. 물론 그게 당장 부담을 줄지 내년쯤에 부담을 줄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EPS 외에 나머지 특히 영업이익이 좀 강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 39%까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 올해 동기 대비도 실질적인 증가 폭도 원래 이제 올해가 54억 정도의 작년 대비 예상하는데 내년 64억까지 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폭이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변동이 약 19% 정도 더 증가한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퍼센테이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증가 그 금액도 19%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는 이렇게 제가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러니까 주간, 월간, 또 분기기, 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는 다 살아 있어요. 연간은 지금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빨간색은 칠하지 못하고 오렌지 컬러로 지금 상승을 위해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마크거든요. 그래서 연간은 이제 곧 턴어라운드이 돼서 올해 조금 더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면은 이 연간의 추세마저도 상승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보시면은 요건 제가 옮겨 놓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뭐 HTS 상에 다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인데요. 여기 우리가 하나 참고로 한번 보실 게 뭐냐면은 밴드 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제공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R 밴드 차트가 있고 PBR 밴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PER, PBR을 이렇게 지금 우리 주가가 전체 PER, 역사적인 PER 밴드 차트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또 PBR도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대충 우리가 현재 이 주가가 정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게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비싼 거 사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뭐 그런 격언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알아보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PE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주가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 PER 밴드 상에 지금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PER 상으로는 전혀 비싼 가격이라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PBR은 중간 정도,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어떤 뭐 역사적인 거로 해봐야 뭐 몇십 년을 끌어온 건 아니고 2015년 정도 이후부터 이렇게 2016, 17, 18, 19, 20 이렇게 한 5개년 정도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한 5년 정도의 평균 PBR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47 정도의 PBR이 한 중간 정도로 형성되는 전체 고와 상을 고점과 저점을 다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라고 봤을 때는 현재 PBR 정도는 PBR 밴드 상으로는 중간 정도 위치, PER 밴드 상으로는 좀 밑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확인할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은 지금 연간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작년이 5.7% 정도였고 올해가 7.03%, 내년이 8.43%인데요. 지금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안 돼요. 너무 영업이익률도 한 두 자릿수 이상이 되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보죠.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지만 KG 모빌리언스라는 그런 회사와 상당히 그 사업 영역이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업체와 이 단알이 상당히 경쟁이 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마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와 내년 점점 또 작년 대비해서 점점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나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은 뭐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보통 10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적정하다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대신에 유보율이 조금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5배 정도 지금 유보율이 있는 건데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의 이익금을 유보금을 그냥 회사에다 쟁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번 수준에서 지금 한 566% 정도의 그 유보금을 확보해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게 1000%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정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566% 정도,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과도 같이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56에 566, 예, 그렇게 썩 좋은 재정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아주 열악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재정 상태는 아니다, 재무 상태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금 적정 주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정 기관의 실적 전망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 적정 주가가 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적정 주가가 2020년 올해는 5,965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7,899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지금 계산이 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래프 상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올해의 적정 주가는 7,899원, 네, 이 정도 선에 있어요.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7,899원인데, 올해의 적정 주가는 5,965원은 이미 9월 초에 한번 도달한 적이 있어요. 네, 9월 초에 지금 고가가 6,140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6,140원까지 가서 5,965원의 적정가를 한번 타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2020년에 적정 주가는 크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실적이 그 적정 주가에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갈로 열고 2.0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적정 주가를 구하기 전에 저는 우선 기준가를 먼저 구한다 그랬죠. 기준가에다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줄 것인가라는 걸 계산을 하게 돼요. 그 프리미엄을 얼마를 더 붙여주냐 하는 것은 역대 몇 년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약 한 2.05, 그러니까 거의 한 200%, 2배 가까운 프리미엄을 붙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5에 프리미엄을 붙여줬을 때 나온 금액이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제가 표를 그어둔 7,899원. 지금으로 보면 한 55%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는 55% 정도의 그 룸이 있다. 55% 정도 더 올라가도 적정 주가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55% 이상 올라가야 적정 주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적정 주가를 가서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적정 주가 위에는 이제 고점 밴드라는 게 있죠. 예, 고점 밴드가 있고 또 저점 밴드가 있는데, 고점 밴드 같은 경우에는 11,600원대까지 지금 고점 밴드로 잡히고 있거든요. 2021년 실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간다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0%가 훨씬 넘는 120, 30% 되겠네요.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다. 룸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밑에 파란 선 있잖아요. 네, 파란 선이 2021년의 저점 밴드입니다. 2021년의 저점 밴드이기 때문에 이 저점 밴드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싼 가격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평가가 되었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9월 달 조정이 있을 때 2021년 기준으로는 이미 저평가를 밑으로 뚫고 내려갔던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해둔 상태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때의 권역에서는 엄청나게 싸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싸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매집을 좀 해뒀는데요.
그리고 2020년을 봤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3,884원이 저점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는 이 밑이 정말 쌌던 건데 2021년 내년의 성장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가격은 아직도 5,160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이 금액이 5,143원이니까요. 뭐 정확하게 이게 몇 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계산에 나온 물론 뭐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 축적된 그런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조차도 변동이 돼요. 주가가 변동된다든지 또 실적 전망이 변동되면 이 적정 주가 라인도 변동이 돼요. 물론 뭐 그게 큰 폭으로 변동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하락하거나 일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를 절대적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저는 정말 제 자신도 이 적정 주가를 참고로 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합해서 사용할 때 그 중에 한 요소로 보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투자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5,100원 정도 라인 미치면 다날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싸다. 우리가 지금 내년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불과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올해 2020년인데요. 2020년이 이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하거든요. 내년의 실적을 선반영한다든지 심지어는 내후년의 실적까지도 선반영. 3년의 미래의 그런 실적까지도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정말 뜨겁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올해의 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예. 그때 실적이 이제 여러 가지 재료와 테마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발생해서 주가가 급상승한다는 할 때 힘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올해라고 해서 올해 실적만 보고 가는 거는 후행적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날의 현재 위치는 내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싼 위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날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 첫 번째 일부 시간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네.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을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날 2부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좀 준비해 놓을까, 또 어떤 전략으로 이 다날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 영상을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